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입니다. 저희가 오늘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입법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요즘 아마 우리 언론인들도 소위 정치 뉴스, 여야 간의 전쟁이든지 총선을 대비하는 여러 가지 정치형 뉴스에 관심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민생이 해결됩니까? 저 현장에서 절박하게 목소리를 내치는 분들의 그 마음들이 이 국회에 제대로 투영되고 있습니까? 정치와 민생이 따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을지로위원회는 이 민생 문제와 관련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좀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이 기자회견에 함께 하신 우리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왼편으로 전 초대 을지로위원장을 지내신 우원식 의원님 나오셨고요. 우리 서영교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전임 을지로위원장이셨던 이학영 의원님 나오셨고요. 유성권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남인순 최고위원님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송옥주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박정 의원님 함께 하셨고요. 우리 김성환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기자회견문을 제가 읽기 전에 우리 우원식 초대 을지로위원장님과 그 다음에 이학영 전직 을지로위원장님의 말씀을 좀 듣고 그리고 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원식 의원입니다. 을지로위원회를 시작한 지가 이제 6년이 넘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을지로위원회가 그동안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언론을 통해서 보도는 많이 안 됐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말 민생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관심 있게 보아줬고 그 과정에서 을지로위원회가 무럭무럭 커왔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정치라고 하는 것의 근본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제대로 받고 억울한 꼴 당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근본입니다. 20대 국회 들어서서 정말 국민들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국회 파행하고 장외 집회하고 이런 것들은 국민들에게 너무나 익숙하게 많이 보여드렸는데 야당이 걸핏하면 국회를 팽개치고 나가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만 정말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잘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정말 많은 법들이 책상 서랍 속으로 들어가서 서랍 바깥으로 나오고 있지 못합니다. 어제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유통산업발전법이 이미 제출된 지가 몇 해가 되는데 이것이 국회에서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600만 자영업자를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하면서 실제로 유통 대기업으로부터 상권을 침탈당하는 600만 자영업자의 진짜 목소리를 대변할 이 법들이 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됩니까? 제로페이법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카드 수수료를 없애기 위한 법들이 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20대 국회에 우리 국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국민의 먹고 사는 일을 중심으로 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금은 모든 노력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민생 입법을 만들기 위한 연대를 구성합시다. 민생 입법 연대를 만들어서 정말 민생을 중심으로 해서 여야가 경쟁하고 그래서 이 민생을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정치의 새로운 모습을 보이자라고 하는 말씀 야당에게도 드립니다. 정말 절박하게 호소합니다. 민생 입법 만드는 일 이번 20대 국회 마지막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무릎을 맞댑시다. 이상입니다. 네, 국회의원 이학영입니다. 제가 정무위원회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 하나의 가장 큰 기관으로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습니다. 금융 소비를 제대로 하게 하고 또 기업 간의 거래 질서를 공정하게 하자는 취지의
국가기관이죠. 거기에 주요한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는 수많은 기업들 사이의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들을 제정하도록 입법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하도급과 거래관계에 있어서 원청이 하청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운영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그래서 하도급법 개정 법안이 올라와 있고, 또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그 기술 탈취를 했을 경우에 기업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을 주도록 하는 그런 법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법들이 지금 20대 초기부터 올라와 있는데 현재까지 논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자 토시 몇 개 바꾸는 법안들만 통과되고 있습니다. 아예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회가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법을 만드는 일에 가장 열심히 해야 될 국회가 법안 심의는 뒷전이고 기타 정치행위로만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법안소에 무능했던, 무심했던 제 정당들에게 이제 20대 말이라도 그 민생의 중요한 문제들, 소상공인들, 영세사업자들이 정말 불공정에 신음하고 있는데 이들을 구제할 법안을 하루빨리 심의해서 20대 끝나기 전에 정말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고 망해가는 기업들을 되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정당에게 요구합니다. 이제 20대 국회 마지막에 민생 입법을 하기 위한 전체 연석회를 열어서 꼭 서민들 또 영세 자영업자들을 살릴 수 있는 법안을 함께 논의하고 통과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요청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을지로위원회에서 정리한 입장을 기자회견문으로 낭독하겠습니다. 민생 현장에서 들리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매우 절박하고 절실합니다.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민생을 우선 살리는 입법 활동에 매진하더라도 간단치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회는 그 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아주 싸늘합니다. 국민의 83%가 20대 국회가 제대로 일을 못했다며 얼음장같이 차갑게 평가합니다. 법안 처리율은 31.2%로 역대 최저입니다. 국민들이 기억하는 20대 국회는 하루가 멀다고 반복된 정쟁과 파행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이러한 불신을 만회할 마지막 기회가 근본 정기국회입니다. 하지만 이 시각에도 국회의 정쟁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민생 우선의 정치는 계속 뒷전으로 밀려나고 국민의 삶은 안중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20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국민들께 너무나 부끄럽고 송구하며 그 자괴감에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와 같은 최악의 국회는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기회의 시간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민생 제일주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직시하고 남은 시간만큼은 국궁지휘력의 자세로 민생입법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라이브에 고통받는 600만 자영업자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너무나 시급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로부터 가맹점주들을 보호하는 가맹사업법과 카드 수수료율 0% 시대를 열어서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소수특례 제한법, 일명 제로페이법 개정은 민생단체들이 눈을 요구해온 법안들입니다. 200만 명에 이르는 특수형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과 급성장하고 있는 택배, 퀵서비스, 음식 배달 등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안전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도 더는 늦출 수가 없습니다. 2200만 명의 주거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위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방지하는 하도우법, 일명 기술 탈취 금지법 개정 또한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채권의 추심 기간을 무한정 계속 연장하지 못하게 제한하기 위한 채권추심법, 일명 주군채권 부활금지법의 개정은 300만 명에 이르는 한계 차주들의 삶이 걸린 염원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법안, 민생 법안이 소모적인 정쟁으로 국회의 문턱을 결국 넘지 못하고 고스란히 폐기된다면 국민들의 가슴에 고통과 실망의 대못을 받게 됩니다. 정치 공세용으로 필요할 때만 국민을 입에 담는 정쟁은 제발 중단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입법의 성과로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쟁으로 채웠던 지난 시간을 반성하고 남은 한 달은 그 어떤 사안보다 민생을 우선 의제로 해서 수당적으로 협력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을지로위원회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회가 민생을 챙기는 가장 치열한 시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 모든 원내 정당에게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위한 여야 민생입법연대를 제안합니다. 모든 원내 정당의 정책 책임자가 참여하는 협상 단위를 조속히 구성한 후 각 당은 국민 다수가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주요 민생 법안의 목록과 내용을 이 협상 테이블에 시한을 정해서 제출하고 각 당의 정책 책임자는 각 법안의 해당 상임위 간사도 배석한 정책 협상을 집중적으로 진행함으로써 20대 국회에 민생 대타협을 이루어내자는 취지입니다. 이 과정에서 쟁점이 큰 법안은 여야가 민생단체들과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전문가 및 정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적인 과정을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면 실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민생 법안 대부분이 여야 간 정쟁과 상임위 내 이견의 발목이 잡혀 뒤로 밀리는 현실을 고려하면 별도의 정권을 가진 협상 단위를 만들어서 공개적이고 속도감 있게 정당 간 입법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 을지로위원회는 이 제안을 우선 민주당 지도부를 통해 야당에 공식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부디 20대 국회 마지막 민생입법을 위한 을지로위원회의 제안을 각 당이 민생을 향한 절실함과 대범한 결단으로 조건 없이 수용하여 민생입법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고 최악의 국회라는 불명예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을지로위원회는 20대 국회 내내 새벽과 밤을 가리지 않고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갑질에 고통받는 중소기업을 위해 민생의 최전선에서 온 힘을 다해왔습니다. 우리는 남은 20대 국회의원 임기 동안에도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민생입법을 위해 끝까지 온 힘을 쏟아부을 것입니다. 2019년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이상입니다. 본인도 하실 말씀 없으면 기자회견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